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단톡방에서 나갔다를 반복하신 적 있나요? 친한 친구와 거리를 두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하신 적은요? 혹시 직장 회식 자리가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었던 적은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이 깊은 사회에서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직장 동료랑은 무조건 같은 말들이 마치 불문율처럼 따라다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단단한 경계가 필요하다고요. 심지어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충격적이지만 분명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덜 집착할수록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된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역설적인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관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진한 피가 때로는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인내가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머레이 보웬의 가족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오히려 각자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모든 선택에 개입하려 하거나 형제자매 간의 지나친 비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 한 내담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살이 되었는데도 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아요. 결혼, 직장, 심지어 취미생활까지. 모든 선택에 부모님의 의견을 여쭤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가족주의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지나치면 개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 세대의 경우 자녀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죠. 하지만 건강한 가족관계의 핵심은 적절한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비슷합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서로 가까이 모이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견디기 어렵죠. 결국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가족관계에서도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일상적인 결정은 각자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옷차림, 취미생활, 일상적인 소비 등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결정한 일이니 내가 책임지면 되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중요한 선택에서는 조언과 강요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은 괜찮지만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라는 강요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비교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왜 내 동생처럼 하지 못하니? 라는 말은 겉으로는 단순한 비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각자의 개성과 성장 속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NS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친구 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인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친구 관계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는 것이죠. 이를 덤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 즉 당신이 힘들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고작 3에서 5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를 보면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다고 해도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SNS 팔로워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조차 실제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평균 2에서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우정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지 살펴보세요. 한쪽만 계속 배려하고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신뢰성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셋째, 성장 지향성입니다. 서로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인가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해하지 않는 성숙함,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상담 전문가는 이를 탄력적 우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치 고무줄처럼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질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연결은 유지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회식은 팀워크를 위해 필수. 업무 시간 외에도 소통해야 해 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을까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8%가 업무 외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동료 관계가 업무 효율성과 직장 만족도를 더 높인다고 합니다. 이는 전문적 친밀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업무적으로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사적으로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 시간과 사적인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퇴근 후나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회식이나 모임 참석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워크를 위해 필수라는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죠. 셋째, 업무적 피드백과 개인적 비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수정이 필요해요라는 업무적 피드백과 당신은 일을 못해요라는 개인적 비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욱 새로운 관계법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연결된 듯한 착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요?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소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SNS 현실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SNS 피드는 그 사람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해 보이는 게시물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둘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메신저를 꺼두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를 재촉하거나 답장이 늦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절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만나자처럼 명확하면서도 예의 바른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중 최소 1시간은 나만의 시간으로 설정하고 주말 하루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돌보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정 관리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지나치게 영향받지 않는 심리적 면역력을 기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시달리거나 상대방의 SNS 활동을 계속 확인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관심과 건강한 거리두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무관심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는 상태라면 건강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한 동조와 현상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의견을 내면 모두가 동의하는 척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동조는 결국 진정성 없는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난 좀 다르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포용력이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이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가족에게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직장에서는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하고 디지털 세상에서는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자기 존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